안녕하세요. 레버리지 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쁘신 분들은 영상 속도를 2배속으로 들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왜 개별 종목이 아닌 ETF에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종목이 아닌 ETF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 투자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우리는 본업에 집중해. 지난 영상에서 하락장에서 필히 투자해야 하는 대표 ETF에 대해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같이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유명한 3배 레버리지 ETF들이지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Q,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SOXL, 미국의 혁신 빅테크 기업과 반도체 기업만을 모아놓은 불즈, 마지막으로 중소형 바이오, 테크 유망 기업들의 교집합, 라보까지 제가 가장 선호하는 믿음직한 3배 레버리지 ETF들입니다. QQQQ는 말이 필요 없는 나스닥 지수 내 최상위 100개 기업을 모아놓은 ETF입니다. 빅테크 탑10 기업의 점유율이 과반에 가까울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알아서 분기마다 리밸런싱을 통해 나스닥 내 최상위 100개 기업만 담고 있는 지구 최강 기술주 종목들입니다. SOXL의 경우 종목수는 30개로 QQQ에 비해 안정감은 비록 떨어지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반도체가 쓰이지 않는 분야를 찾아보기가 더 어려운 만큼 앞으로의 성장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반도체 투자는 필수이며 이 ETF 또한 분기별로 알아서 리밸런싱 되기에 반도체의 미래만 확신한다면 굳이 머리 아프게 종목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ETF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럭셔리 엄치나 ETF 불즈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증권펀드인 ETN이고 캐나다 몬트리올 은행에서 관리합니다. 종목수는 비록 15개이지만 그 면면을 보면 QQQQ와 SOXL, ETF 안에서 최상위 기업들만 모여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반안에서 특히 더 뛰어난 애들만 모아놓은 느낌이랄까요? 불즈 역시 분기별로 리밸런싱 되기에 성장이 꺾이는 기업은 알아서 도태되고 우수한 기업은 알아서 편입되어 주니 종목 걱정은 할 필요가 없는 맘 편한 ETF라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준비디오, 페이팔 등이 리밸런싱을 통해 떨어져 나갔고 퀄컴, 어도비 등이 편입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문가들이 알아서 리밸런싱 해주니 마음이 참 포근합니다. 마지막으로 호불호가 갈리는 라보 ETF입니다. 총 300개 유망한 바이오 기업들을 담고 있고 과반에 가까운 점유율로 유명 증권사 펀드의 지수를 추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의 미래에 대한 확신은 드는데 도대체 어떤 기업이 폭풍 성장할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어디가 성장할지는 모르겠으나 바이오 산업의 확장과 성장을 믿고 알아서 리밸런싱을 통해 최상위 300개 바이오 테크 기업을 담고 있는 ETF에 투자한다면 어떤 개별 종목이 100배, 1000배의 수익을 내줄런지는 모르겠으나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시장은 계속 우상향해 왔습니다. 하지만 주도해온 섹터와 개별 종목은 지속 변화되어 왔으며 향후에도 어떤 종목이 미국 시장을 이끌어 나가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고 있는 것 한 가지는 최고 기업이 집결되어 있는 미국의 나스닥 시장은 언제나 그 어떤 시장, 여느 개별 종목보다도 탁월한 수익을 가져다 주었으며 패권 국가인 미국의 위상이 꺾이지 않는 한 앞으로도 이 같은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30년간 한국의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입니다. 10년 단위로 상위 10대 기업을 보면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상위권에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 기업이 보이지를 않네요. 현재 2020년 기준 상위 10대 기업 중에 날 2030년 몇 개 기업이나 살아남아 있을까요? 10년 후에도 삼성전자가 1등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1990년대를 호령하던 IBM, 엑슨모빌은 2020년대에 들어서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빅테크 기업들이 상위 10개 종목에 대거 포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나마 마이크로소프트 정도가 지난 30년간
꾸준히 상위 10개 기업 내에 포함되어 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 기업인 애플 역시 기껏해야 20년의 역사입니다. 향후 2030년에 지금의 상위 10개 기업들 중 몇 개 기업이나 10위 안에 유지되어 살아남아 있을까요? 빅테크의 시대이니 앞으로 30년간 안전할 것이다. 이 또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트렌드를 주도하는 세계 최고의 기술주 기업들이 2030년에도 온전히 동일하게 자리하고 있을까요? 좀 전 자료에서 보신 바와 같이 고작 10년의 짧은 시간만 놓고 보더라도 한두 개 기업이 남아있을까 말까입니다. 더더군다나 요즘과 같이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현재 우량 기업들이 그 자리를 계속 차지하고 있으리란 보장이 있을까요? 기업의 성장과 발전 속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 변화의 속도를 알고 긴다는 전문가들처럼 모니터링해가며 따라갈 수 있을까요? 있는 그대로의 실적과 수치를 바탕으로 분기별로 냉정하게 리밸런싱되는 지수추종 ETF, 변화하는 트렌드 속에 최고의 전문가들이 알아서 연구해주는 불지 ETF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는 항상 마음이 편안합니다. 개별 종목의 미래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계속 골머리 싸매며 기업 연구하느라 시간 낭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식 투자는 전문가들에게 알아서 맡기고 우리는 본업에 충실하고 나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어떨까요? 저는 저의 대부분의 자산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ETF에 투자하여 저의 소중한 시간을 좀 더 건설적인 곳에 사용하겠습니다. 가장 확실하면서도 가치 있는 투자는 단언컨대 나 자신에 대한 투자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개별 종목이 아닌 ETF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족한 저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주린이 일기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